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영어마을에 고급 손세차장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공 모든 과정을 사진으로 보시는 동안 고객님께서 제시하셨던 조건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요즘 유행인 스팀 세차 방식과는 다르게 고압 세척기를 이용해서 세차하는 손세차 방식은 폐수가 나오기에 폐수 처리기를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있고 허가 절차가 무척이나 까다롭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답니다. 요구 조건으로는 첫째, 기계실과 고객 휴게실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 공간들이 붙어 있으니 소음이 걱정된다는 염려가 있었지요. 그래서 기계실의 컴프레셔, 폐수 처리기 등의 소음이 휴게실로 전해지지 않도록 하는 방음 시공을 요청받았답니다. 물론 가성비를 고려한 자재들로 최소 비용이 들도록 하는 시공을 원하셨습니다. 둘째, 주차장 상가동 앞이 합성 목재로 데크 시공되어 있었는데 그 데크를 걷어내고 실내로 차량 진입이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것. 데크 철거 후 현무암 난석으로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내달라는 것입니다. 셋째, 홀 중앙에 트렌치를 안치고 외부로 배관 작업을 해서 가게 바로 옆 집수정으로 폐수가 모이게 합니다. 그 집수정에 찬 폐수를 자동 펌프가 펌핑해서 폐수 처리기로 보내면 그 폐수가 정화되어 배수되는 방식인데 그 설비를 구축하는 것. 폐수 처리기는 해당 업체에서 시설하기로 했기에 그 전 단계까지 진행하면 되는 것이었죠. 넷째, 견고한 자기질 타일인 포세린 타일로 바닥 시공하기로 했는데 물 빠짐이 원활하도록 하는 것. 사실 그건 기본이고 제가 염려한 것은 큰 상가라 옆 가게와의 경계가 경양철골 구조의 석고보드 마감인지라 누수 염려가 컸답니다. 자칫 피해 배상을 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누수를 막는 방수 시공에 공을 많이 들이게 되었답니다. 다섯째, 원목 느낌의 트렌디한 인테리어. 3천만 원대의 공사비로 구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최대한 분위기를 만들기로 했답니다. 여섯째, 전면 전체 폴딩 도어를 설치하고 천장 레일 등의 라인이 두드러지지 않게 시공하길 원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고객님의 요구 조건을 어떻게 구현했는지 함께 보도록 하지요. 1. 현장 위치. 세차장이 들어설 상가입니다. 주차장동인데 이 3층은 주차장, 1층은 상가로 되어 있지요. 영어마을 세차장 위치로는 최적의 장소더군요. 2. 데크 철거 작업. 시공된 지 1년도 채 안 된 합성 목재인데 아까워도 어쩔 수 없답니다. 3. 설비 작업. 바닥에 위치를 잡고 먹을 친 뒤 트렌치와 배관 라인이 들어설 자리를 만듭니다. 스텐으로 제작한 트렌치를 물이 잘 빠지도록 높낮이를 맞춰서 앉혔답니다. 4. 집수정 자리 만들기. 집수정을 앉혀야 할 자리가 기계실 옆인데 건물 관리자와 기존 전기, 배관 라인을 확인하고 나서 땅을 팠습니다. 5. 1차 방수. 상가동은 가벽을 세워서 옆 가게와 경계를 삼은 상태인데 가벽이 경양골조의 석고보드로 시공되어 있었기에 누수 우려가 큰 상태였습니다. 늘 물을 사용하는 세차장이기에 방수가 미흡하면 이후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은 멱살 잡히는 일밖에 없지요. 그래서 가급적 맘 놓고 세차장을 운영하실 수 있도록 짱짱한 방수 시공을 했습니다. 1차 방수 시공은 기존 내부 벽체인 석고보드에 우레탄 프라이머를 도포한 뒤 코너 부분은 부직포를 덧대고 재차 프라이머를 도포했답니다. 그리고서 그 위에 강력접 착방수제를 2회 도포했지요. 저희 방수 시공은 보강포를 기본으로 합니다. 보강포는 방수제의 방수 효율을 높여주고 건물 변형이 있더라도 방수층이 찢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모든 건물은 자리 잡기까지 일정 기간 미세한 변형이 진행됩니다. 이 변형을 이겨낼 수 있는 방수가 되지 않으면 방수 시공은 그 가치가 반감될 수밖에 없겠지요. 대표적으로 이러한 사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목조주택입니다. 콘크리트 건물보다는 건조 시 수축률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6. 천장 칠 작업. 칠이 안 가야 하는 부분에 비닐 보양을 한 다음에 칠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천장의 단열재가 시공된 상황이기에 프라이머로 하도 칠을 하고 그 위에 칠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하고 나서 여러 아쉬운 곳에 보수 칠 작업을 진행했답니다. 뽐칠이지만 층고가 높아서 작업자 안전을 고려하여 조심해서 진행했습니다.
7. 휴게실, 기계실 작업. 영어마을은 고급 차종의 운행이 잦은 곳입니다. 입주민들은 대개 어느 정도 재력이 되시는 분들이 자녀들 교육을 위해 오시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분들의 차량을 주 고객으로 하는 세차장이기에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이 중요했습니다. 고객분들이 차량을 맡기고 쉬시는 휴게실 바로 옆이 기계실입니다. 그래서 소음에 대한 대처가 있어야 했답니다. 하지만 공사비 안에서 진행하여야 하기에 고민을 많이 했지요. 소리는 건물의 벽을 매개로 올려서 전달되는 부분과 벽을 통과해서 전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진층을 만들고 그 위에 차응 흡음순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시공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구하는 자재들로 방음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우선 휴게실 공사를 위해서 75mm 두께의 샌드위치 패널로 구조를 만든 다음에 휴게실은 소리 차단 목적으로 두께 6mm 열반 4단열재로 전체 벽 천장 바닥에 시공하고 50mm의 흡음 충진재를 전체 벽 천장 바닥에 시공하였습니다. 그 위에 각재로 틀을 짜고 5mm 합판과 석고보드로 시공한 다음에 몰딩 작업, 도배순으로 진행했습니다. 기계실은 바닥을 물청소할 수 있도록 바닥에는 타일을 시공하고 고객님께서 인터넷으로 구매하신 흡음 스펀지인 계란판 방음제로 벽과 천정을 시공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이후 영상에서 하나하나 설명하겠습니다. 8. 전기 배선 작업. 세차장은 전기 사용량이 많으므로 그것에 맞게 증설하고 전기 작업을 했습니다. 전기 작업은 우선 전선을 넣을 CD관을 먼저 위치시키고 공사 상황에 맞춰 전선 인입 작업을 하게 됩니다. 9. 폴딩도어 설치. 차량 실내 진입이 쉬워야 하기에 전면 전체를 폴딩도어로 했답니다. 이때 주의를 기울였던 부분은 도어 하부에 차량 진입이 용이하도록 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10. 배관 작업. 홀의 작업자가 손을 씻을 세면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기계실에 50리터의 전기 온수기를 설치하고 그 온수와 냉수를 쓸 수 있게 연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배관이 지나갈 바닥을 철거하고 보온재로 감싼 PB관 묻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기계실 청소 시 사용하는 물이 외부로 안 흐르도록 턱을 만드는 작업과 배관을 덮는 미장 작업을 같이 진행했습니다. 11. 고객 휴게실 방음 내장 작업. 고객 휴게실은 벽에 대형 TV를 부착할 수 있도록 그 뒷면이 짱짱하도록 시공하고 TV 아래에는 간접등이 들어간 선반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 선반 위에 무거운 것을 올려도 될 정도로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TV가 부착되는 뒷면은 9mm 합판 2장을 폭에서 덧대었고 선반은 각재로 틀을 짤 때 각재가 꽉 물리게 고정시키는 방식으로 구조를 만들고 그 위에 판재를 덧대서 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답니다. 다소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지만 튼튼한 선반을 만드는 유용한 시공법이랍니다. 구분해서 설명하려니 휴게실 내부 작업을 나눠서 얘기했지 실제는 여러 작업들이 서로 물려서 작업된답니다. 12. 2차 방수. 이렇게 내부 벽체가 완성되었으니 이제 마지막 방수 작업을 진행합니다. 우레탄 프라이머를 도포하고 코너 부분에 부직포를 덧대고 프라이머를 재차 도포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비노출 도막 방수제를 도포한 다음에 타일 접착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모래를 뿌립니다. 이러한 2차 방수 작업에 앞서 1차 방수에서 우레탄 프라이머와 보강포로 작업이 된 상태였습니다. 13. 세면대 밑작업. 벽돌을 쌓으며 수도 배관 라인을 작업한 다음 미장을 하였습니다. 14. 천장 선대 작업. 천정에 300mm 폭으로 선대를 설치하기 위해 선대로 사용할 구조목에 사포질을 하고 바니쉬를 칠한 다음에 재단해서 시공하였습니다. 이때 선대에 레일 등이 달릴 수 있는 각재를 붙이는데 이 각재를 선대 하부에서 25mm 높여서 붙였답니다. 이유는 레일이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가급적 원목 느낌의 깔끔한 천장이 고객님의 요구 조건이었기 때문이지요. 15. DP 선반 작업 및 벽체, 천장 마감 작업. 허리 아래 벽면은 타일을 붙이고 허리는 멀바우 집성목으로 붙인 다음에 허리 위 벽면은 스테인 칠 작업을 한 고무나무 합판을 붙였습니다.
고무나무 합판을 재단하고 모서리를 면처리한 뒤 다크월러 색상의 수성 스테인을 바릅니다. 건조 뒤 바니쉬를 칠한 다음에 이 자재로 시공하였습니다. 멀바우 집성목은 벽체의 허리 부분, 문선, DP 선반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목재를 재단하고 사포질한 뒤 샌딩실러 칠을 하고 건조시켜서 사포질을 합니다. 그렇게 매끄러운 면을 만든 다음에 그 위에 바니쉬 칠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작업한 것으로 시공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천정은 검은색 바탕에 원목의 밝은 톤의 선대, 그리고 벽체는 다크월럿의 감각적인 검은 채색. 이렇게 해서 화이트와 블랙의 트렌디한 대비를 만들었답니다. 가급적 3가지 톤 이상이 혼재하는 디자인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흔히 정신사납다 하기도 하고 말은 많은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16. 휴게실 바닥 전기 판넬 시공. 저희가 공종의 대부분을 직접 시공하기 때문에 깔끔한 마감을 염두에 두고 하나하나 실수 없도록 노력합니다. 전기 판넬과 조절기의 연결전선, 전기 코드선, 이런 배선들이 노출되면 마감에서 아무래도 싼 티가 나겠지요. 깔끔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러한 배선들이 일절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 작업 후 벽에는 온도 조절기만 노출되도록 시공했습니다. 17. 타일 작업. 벽면은 꽃잎이 흩날리는 듯한 패턴이 있는 타일로 시공했고 바닥은 강도가 좋은 독이질의 포세린 타일을 물이 잘 빠지도록 높낮이를 주며 시공했습니다. 그리고 세면대 주위는 이태리 수입 타일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18. 고객 휴게실, 기계실, 문 설치. 타일 시공 전에 설치돼야 하는데 문 도착이 늦어져서 이제야 달았습니다. 19. 외부 상가 앞 바닥돌 작업. 50mm 두께의 현무암 난석을 시공하였는데 우선 데크를 철거한 바닥에 비닐을 2겹 깔았답니다. 세차장 이전 시 철거가 쉽도록 해달라는 건물 관리인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서 윗상가 데크 아래에 물고임이 생기지 않도록 배수구를 설치했습니다. 차량 통행 시 충격을 이길 수 있도록 5mm 두께의 두꺼운 6번 와이어 메쉬를 깔고 나서 돌 마감면에서 80에서 100mm 정도 다운되도록 콘크리트를 타설하였습니다. 콘크리트가 굳은 뒤 두께 50mm의 현무암 난석을 시공하고 돌 사이사이에 시멘트를 메우는 매지 작업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20. 휴게실 도배 장판 시공. 세면기 설치. 휴게실 바닥에 전기 판넬을 시공했기 때문에 찍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도배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장판을 깔았답니다. 그리고 홀에 세면기를 설치했습니다. 21. 전기온수기 설치. 기계실 기계들이 들어온 뒤 50리터의 물이 담길 전기온수기를 높이 설치하여야 하는데 이런저런 기계들이 들어서 있고 벽은 샌드위치 판넬이라 힘이 없고 그래서 기계에 지장 없도록 코너에 삼각다리를 세우고 온수기를 설치했지요. 22. 조명 마감 작업. 막상 일이 끝난 듯해도 끝난 게 아니랍니다. 이런저런 소소한 마감이 기다리고 있지요. 이러한 마감 작업들과 함께 조명과 콘센트 스위치 등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간판은 고객님께서 직접 진행하셨습니다. 가급적 간판은 업자분을 소개해드려서 별도로 진행하도록 합니다. 디자인을 제안하는 정도는 해도 될 수 있는 대로 고객님께서 직접 진행하도록 하지요. 그래야 저는 제가 맡은 일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요. 드디어 세차장 인테리어 공사를 마쳤답니다. 좋은 고객을 만나서 하나하나 상의하며 편안하게 작업할 수 있었지요. 이 점 항상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원만히 사업성 취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았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